오늘은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선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부상 부위이며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신체 부위이기도 한 바로 무릎 관절의 손상 및 치료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보행, 걷거나 뛰고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운동선수들에게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많은 부상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면서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하고 노후에 일어날 수 있는 관절염 또한 예방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무릎 관절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며 총 4개의 뼈, 즉 대퇴골, 경골, 비골, 슬개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내외측 인대와 전후십자인대, 2개의 내외측 반월상 연골과 총 8개의 근육 및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운동선수와 일반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손상 부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방 십자인대는요, 무릎 뒤쪽에서 위치하며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해주는 인대이며 경골이 후방으로 빠지는 것을 제한합니다. 손상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대시보드를 세게 치는 경우, 또는 운동선수들이 점프 후에 넘어질 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바로 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되죠.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무릎 신전을 할 때도 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서 주로 발생되는 것은 계단을 급히 빠르게 내려오거나 비탈길을 내려올 경우, 등산을 하시다가 내리막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시거나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진 경우에 발을 헛디거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엔 전방 십자인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외부의 충격에서 오는 부상보다 각 개인의 잘못된 동작으로 80% 이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시에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혹은 급격하게 속도를 감속할 때 바로 전방 십자인대에 부상이 발생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 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으로는요, 무릎이 덜렁거리거나 힘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 무릎 주변에 피멍이 나타나고 발을 디딜 때 통증 및 자세 불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월상 연골 손상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젊은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외상으로 나타나며 특히나 무릎에 지나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태클을 할 때 바로 발생합니다. 자, 중년 이상의 경우에는요, 외상이 없이 발생하며 이는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시기 전에 반월상 연골이 닳아서 손상이 되고 2차적으로 바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자, 특징적으로는요, 그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많이 차는 경우죠. 이때는 바로 반월상 연골의 손상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무릎에 물이 차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바로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바로 보편적인 반월상 연골 손상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에 강직이 있죠. 스티프한 증상, 뻣뻣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부종이 나타나고 또 무릎 관절에 불안정성이 나타날 때 바로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및 일반인들에게서 수술 없이 이와 같은 무릎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깨달은 방법은 바로 치료적 운동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 누워서, 앉아서, 서서 할 수 있는 무릎을 위한 치료적 예방적 운동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쿼드리셉스 세링이라는 운동인데요. 폼 롤러를 무릎 뒤편에 대고요. 발을 올리셔서 10초간 홀딩 하시면서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의 근육의 컨트랙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릎 운동 치료 전에 앞서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운동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고관절 외측부, 그 다음에 무릎 외측부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운동 후에,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건을, 마른 수건을 자, 무릎 뒤편에 대고요. 자, 지그시 팔을 이용해서 발목을 잡아 당깁니다. 10초간. 이때 환자분은요, 대퇴사두근 및 그 슬개골이 이완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10초 동안 왼쪽, 오른쪽 5세트씩 해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이 운동이 끝나시면요, 무릎을 반대편 무릎을 구부리고 90도 정도로, 반대편 지금 운동을 하는 부분은 30도 정도 다리를 올리신 후에 10초간 홀딩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각 다리별로 5회에서 10회씩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각도를 좀 더 올리신 상태에서 10초간 홀딩 해주십니다. 이때 발끝이 본인의 몸 쪽을 향해서 당겨 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을 이용해서 무릎 사이에 대시고 난 다음에 10번씩 공을 차듯이 킥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양쪽 번갈아 가시면서 5세트에서 10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관절에 매우 중요한 운동법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신전 후 대퇴사두근 수축을 10초간 해주시면서 발끝은 무릎을 향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5에서 10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공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내측 근육 및 인대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공을 이용해서요, 바디 웨이트 스쿼트를 해주시는데 하체 내측 근육 및 골반, 대퇴사두근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릎 운동 치료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스플릿 레그 스쿼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1자형으로 다리를 만드시고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주시는데 10회에서 20회, 5에서 10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관절의 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중에 하나죠. 시트 스탠딩. 다리를 11자를 만드신 후에 교체하시면서 10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주시면 되고요. 무릎 관절의 근수축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법입니다. 하루에 5에서 10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자, 오른쪽 다리를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왼쪽에 사각 발을 발밑에 대시고요. 10초에서 20초 정도 홀딩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소메트릭 정적 운동 치료법이고요. 다리를 교차하시면서 반대편 왼쪽 다리를 치료하겠습니다. 10초에서 20초 홀딩 하시면 됩니다. 5에서 10세트. 자, 다음은 벽을 미는 자세입니다. 벽을 미시면서 자, 오른쪽 다리를 치료하는 거고요. 다리를 신전하시면서 벽을 미시면 돼요. 10초에서 20초 홀딩 하시면 되고요. 자, 무릎 뒤편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무릎 전반에 걸친 치료를 하는 거죠. 자, 앉았다 일어났다 바디 웨이트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회, 10회에서 20회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5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의 순서는 누워서, 앉아서, 서서 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본인의 무릎 관절 및 근력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효과는 꼭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염증 및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병행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치료 중에는 오래 걷기, 달리기, 점프, 등산 같은 이런 운동은 피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저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손상된 무릎 관절을 치료함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치료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